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1학기 대룡고 기말고사 주요 문항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항풀이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여러분들 시험지 다 풀고 영상 시청하고 계시죠? 시험 문제는 총 20문제였습니다.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객관식과 단답형이었고요. 나머지 4문제가 서술형 문제였다. 그래서 16문제, 4문제 서술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해서 풀어야지만 다 풀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시험의 특징을 잘 보면 사실 대룡고의 특징인데요. 서술형이 4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이 4문항의 총점을 계산해보면 무려 47점이나 됩니다. 즉 서술형 4문제가 거의 절반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객관식 문항보다 서술형 문항을 먼저 풀고 47점을 획득한 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푸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술형 문제 하나 날리면 사실 10몇 점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1등급을 노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형 문제 먼저 꼼꼼하게 다 풀고 다시 돌아가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제일 첫 바닥에 있는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면 되고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문제를 쭉 다 읽어본 뒤에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익숙한 문제 먼저 풀고 이제 낯선 문제나 잘 모르겠는 처음 보는 문제는 나중에 푸는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지 좀 좋은 점수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제의 난이도는 매우 쉽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 빠뜨려서 답을 잘못 체크할 수 있는 실수 유발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별식을 빠뜨렸다거나 아니면 2차 부등식에서 최고차항 계수 생각 안 했다거나 해서 이런 실수 유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변별 문제에서는 이제 보통 지금 문제의 출처를 보면 시중 문제집 중에 좀 고난이도 문제집, 예를 들어 최강 TOT나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문제집에서 변형 문항이 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4점 킬러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를 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내가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다 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시중에 있는 문제집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가야 시간 대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승산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대륜고 총평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 문항 풀이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문제들 중에서 실수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바닥에 4번 문제 같이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직선이 평행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 이야기해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는 k 마이너스 2분의 빼기 2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두 개의 기울기가 우선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산 플러스 채워주고 두 개 곱한 거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2는 2, 9, 18. 자,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 넘기면 20은 0. 그럼 여기서 4, 5, 20 나올 거니까 k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k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K 둘 중에 어느 게 답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K 자리에 얼른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y 빼기 3. 밑에 있는 식에도 K 자리에 마이너스 4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소거하고 나면 1, 마이너스 3, 1 될 거고요. 얘는 2로 약분하고 나면은 1, 마이너스 3, 1 되니까 이 두 직선은 사실 평행이 아니고 뭐 하는 직선이다? 일치하는 직선이다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평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일치한다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는 같고 그리고 y 절편은 다르다. 즉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일치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 제외시켜주고 그럼 k가 5일 때는 기울기 같고 일치하지 않는 직선이 나올 수 있겠죠. 얘는 확인할 필요 없죠? 그냥 답은 4번 K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하다는 일치하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이제 근이 음수다, 양수다, 뭐 혹은 1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항상 우리 판별식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근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판별식을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절대 빠뜨리지 않도록.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생각해 볼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 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의 곱, 음수 곱하기 음수는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풀어주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니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판별식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랑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풀면은 k가 0보다 크다 되겠네. 오케이, k는 0보다 커야 돼요. 마지막 얘는 k는 3보다 작다 나오겠죠? 그럼 k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 아니고 여기 이 사이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먼저 가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0이 돼야 된다를 이용해서 접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조건에서 바로 판별식, 얘는 짝수이니까 반판별식 바로 적용해 줄게요. 반판별식 적용해 주면은 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부터 풀어줍시다. 그럼 식이 k제곱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6, 8, 4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쵸? 그럼 먼저 가조건에서 구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 6 사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요건 이제 가조건이고요.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은 앞에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여러분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2차항의 개수는 0이 될 수 없다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답 틀리는 거다, 그치? 그래서 먼저 뭐부터? k 플러스 4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들어가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2차 분행식을 풀 때는 웬만하면 전부 다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부터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될 것이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 때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니까 x축은 2차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k 플러스 4가 음수면, 즉 위로 볼록인 함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위로 볼록이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위에 존재하든 접하든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든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즉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기만 하면 항상 해가 존재한다. 근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자, 판별식 0보다 크다 합시다. 그럼 판별식 바로 적용시켜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에 k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얘가 0보다 크다. 자, 풀면 k제곱에 2k 빼기 4k 1 빼기 16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 5, 15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K는 절대 마이너스 4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멍 뚫어주고요. 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는 누구랑 누구 사이여야 된다? 마이너스 얘보다 클 때는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하고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일단 첫 번째, 얘 둘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 부분만 지워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모든 게 다 괜찮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모든 게 다 괜찮다.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쵸? 자, 정리해가지고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볼까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면 여기만 이렇게 탁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부등식이 나타내는 게 나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 그럼 이제 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싶은 거니까 요 가 조건을 만족하는 K 범위를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4 제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세 부분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니까 정수 다 적어볼까요? 다 적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5는 색칠이 안 되어 있죠. 우리 확실하게 그림을 그립시다. 5는 색칠이 안 되어 있고 어디까지? 6까지 가능하다 해서 답은 5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두 직선의 교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점이라 그랬으니까 우선 교점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정보부터 좀 구해봅시다. 자, 이 직선은요, y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m의 x 빼기 4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직선도 똑같이 y는으로 고쳐주면 y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그 다음에 얘 묶어내면 식이 x 넘긴 거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직선 잘 보면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4,0을 지난다. 그럼 얘는 4,0을 지나는 기울기 변하는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논리로 해주시면 얘는 0,6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난다. 그러면 얘는 0,6 지나면서 기울기 변하는 직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이 두 직선은 서로 뭐 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해서 얘는 0,6 1, 2, 0,6, 2, 4, 6 얘 6이라 할게요. 이 점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2, 4 이 점을 지나야 하고 그러면 6 지나면서 기울기 수직으로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모르니까 지금은 기울기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얘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 지나면서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교점이 그리는 그 도형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얘랑 얘는 정점이죠. 그럼 정점은 두 개 연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이 교점만 변하는 건데 이렇게 두 점을 연결했더니 안에 직각삼각형이 보인다, 그치? 자,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말고사 범위에는 원방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무조건 우리 원 의심해야 됩니다. 원 의심할 건데 어떤 원이냐면 외접원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반원의 원주각을 끊으면 전부 다 90이잖아. 그럼 얘 90도로 만나는 모든 점들을 다 연결하면 걔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외접원의 지름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이렇게 외접원을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지. 자, 외접원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은 외접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즉, 요 빗변의 중심을 이제 원의 중심으로 하는 외접원 위에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모든 교점들을 이렇게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원의 이제 넓이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개 주의해야 될 거. 갑자기 4,6이 왜 나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직선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보면 이 직선은 4,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얘는 뭐 제외하고 나타낼 수 있냐면 x는 4라는 직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m에다가 그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식이 x는 4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x는 4 제외한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면 내가 m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던지 간에 y는 6이라는 직선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즉 x는 4랑 y는 6 제외하고 생길 수 있는 모든 교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 4,6은 제외한 외접원의 지름 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6까지 포함한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완벽한 외접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답은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였다면 이런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도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반지름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일 거니까 이만큼 길이의 절반 찾아주시면 되죠. 얘들아, 이 길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되지. 그러면 66, 36, 44, 16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루트 52. 그럼 루트 52니까 52는 소인수분해하면 2는 4, 2, 6, 12, 2, 13. 그럼 얘가 2루트 13이 되죠? 그러면 얘는 반지름 루트 13. 그러면 파이 r 제곱해주면 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죠? 해서 우리 이거 개념 한번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선은 4,0을 지나면서 x는 4라는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0,6 지나면서 y는 6 제외한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직선의 교점만 생각한다면 4,6은 제외한 나머지 원 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그럼 얘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 되는 거죠. 자, 원이 있는데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한다고 할 때
F-4 곱하기 F4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 그냥 대충 답만 구한다라고 풀면은 F-4 곱하기 F4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하니까 이사분면 위에 어디에 접점이 있던 얘 답 구하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사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 점 P를 Y축 바로 옆에 거의 Y축에 유사하게 끌고 와가지고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X축과 거의 평행할랑말랑한 모양이 될 수 있겠죠. 평행하진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축은 4분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다 할랑말랑한 이 순간을 생각해보면 F-4는 어디에 가깝겠어요? 4에 가깝겠죠. F4는 어디에 가까워요? 4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곱하면 답 16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이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기출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외우고 있는 학생은 사실 답을 바로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다고 치고 좀 정석대로 한번 풀이를 진행해보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우리 점 P를 접점이니까 A, B라고 둡시다. 그러면 원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저 접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는 16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요게 y는 fx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y는 으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플러스 b분의 16 되겠죠? 그럼 얘가 그냥 누구인 거야? 다시 적으면 그냥 fx가 되는 거야. 자, 얘가 fx이고요. 자, 이때 f-4 그냥 대입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b분의 a 곱하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16이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4 대입해. 4 대입하면 b분의 4a 플러스 b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이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해주면 얘는 그냥 b로 통분했다 생각해. 그럼 b제곱에 합차 공식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16, 4a 16.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a, b는 원 위에 한 점일 테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16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식 정리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a제곱은 으로 정리하면 16 빼기 b제곱이 됩니다. 그럼 a제곱 대신에 16 빼기 b제곱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 16제곱에 16제곱은 사라질 거고 남는 게 b제곱에 마이너스니까 16b제곱이 남겠네요. 따라서 답은 16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좌표 잡아서도 풀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객관식이니까 얘를 최대한 이사분면 위에 있는 y축 가까이에 있는 점으로 옮겨서 답을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시간 아껴야 되니까 내가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풀어봤다 라고 치면 답 16, 1초 만에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 건데요. 11번은 원의 중심이 주어진 이차함수 위에 있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성질을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즉 중심이 전부 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둘의 교점 혹은 이 둘의 교점에 중심이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연립해 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랑 y는 x를 한번 연립해 보려고요. 자, 둘이 연립해보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 나 어차피 원의 넓이만 구하면 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원의 넓이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파이 이거 구하면 되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그리고 알파 베타는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바로 구해주면 얘는 88, 64에서 18을 뺀 값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 문제에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해서 함정을 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집어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풀 때 물론 경우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얘가 실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판별식까지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 판별식 확인하면 반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오케이, 얘는 실근 2개 가지네. 즉 알파랑 베타가 모두 실수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답이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판별식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얘는 y는 x와의 교점 구한 거고요. y는 x 말고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얼른 연립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되죠. 자, 근데 얘는 보자마자 아하,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얘는 끝. 반지르면 뭐 만든다? 3 만든다.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이렇게 똑같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의 넓이는 9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몇 파이가 되는 거야? 46파이. 그럼 46파이에서 9 더하면 답은 5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중근 나오는 거 꼭 명심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점 A는 5, 마이너스 3이고 주어진 직선 위에 점 B가 있을 때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중점을 찾으면 y는 fx라는 함수가 된다. 그럼 y는 fx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중점의 자취겠죠. 결국에 우리는 PQ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취 방정식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자취 방정식 풀 때는 항상 내가 구하는 점을 라지 x, 라지 y로 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점 A는 5, 마이너스 3인데 점 B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점 말고 나머지 점은 그냥 A, B라고 두시면 돼요. 그리고 A, 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선분 AB의 내분점, 외분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선분 AB를 3대1로 쪼개고 싶은데 점 A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 점 B의 좌표는 A, B. 그럼 먼저 내분점 P 좌표부터 구해주면 4분의 2개 곱하고 3A 또 2개 곱하고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2개 곱하고 3B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요게 점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Q로 갑시다. 점 Q는 3 빼기 1분의 3A 빼기 5 들어가겠죠? 우리 내분점과 외분점은 더하기냐 빼기냐의 문제지. 그러면 마찬가지 3 빼기 1분의 3B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3B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점 P, 점 Q 좌표 끝. 그럼 난 지금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x, y는 누구다? PQ의 중점이다. 그럼 우리 중점 좌표는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2분의 2개 더한 거 바로 적을까요? 통분해서. 자, 4분의 5로 통분하면 3a 플러스 5 그리고 6a 빼기 1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가 결국에 계산하면 8분의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또 2개 더한 거 나누기 2. 그럼 2개 더 할게요. 4로 통분해서 적으면 3b 빼기 3. 2배 하면 6b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거 식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그럼 얘가 8분의 9a 빼기 5 되겠죠? 8분의 9a 빼기 5. 뒤에 것도 정리하면 8분의 9b 플러스 3 되나요? 8분의 9b 플러스 3.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결국 x는 8분의 9a 빼기 5, y는
8분의 9b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모르는 문자는 a, b, x, y 4개고요. 식이 하나, 둘, 셋 해서 총 3개가 나오죠. 그럼 문자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 작으니까 식 정리만 하면 자취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나는 지금부터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건 a, b에 대한 관계식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a는 으로 정리하고 b는 으로 정리해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먼저 a는 으로 정리하면 a는 양변에 8 곱하고 5 넘긴 다음에 9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9분의 8x 플러스 5. 자, 똑같은 방법으로 b 구하면 8 곱하고 3 넘긴 다음에 9 나누면 되죠? 그럼 식이 8y 빼기 3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 대신에 집어넣고 그럼 2에 a 대신에 9분의 8x 플러스 5 집어넣을 거고요. 마이너스 b에, b 대신에 b가 아니라 9분의 8y 빼기 3 집어넣고 는영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식을 정리만 해주면 양변에 9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다. 그쵸? 정리를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해서 답 구해주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그러면 y는 2x 플러스 5니까 얘가 결국에 fx를 나타낸다. 그러면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답은 9가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자취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사실 이 문제를 자취를 이용하지 않고 풀겠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서도 풀 수 있는데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첫 번째, y는 2x 플러스 3 직선 위에 점비가 있대요. 그럼 얘가 y는 2x 플러스 3. 여기 위에 b가 있고 점 a는 5, 마이너스 3으로 고정. 그럼 얘를 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위에 돌아다닌 점이니까 아무 점이나 잡을 건데 그냥 이왕이면 수직이 되게끔 한번 점을 잡아볼게요. 그럼 이 점이 b가 된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 a, b를 이 원점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림상 이렇게 됩니다.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면 얘네가 이렇게 가서 이 길이의 3대 1이 돼야 되니까 절반이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찍혔을 때 얘가 Q가 되겠네. 그러면 P, Q의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칸인 거죠. 그럼 그 중심에 나오는 좌표. 그러니까 요 직선, 요 핑크색 직선이 점 M, 즉 P와 Q의 중심이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럼 이 직선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기울기는 당연히 이랑 똑같을 거고 이 점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점 좌표는 뭐 점 P와 점 B를 구하시고 점 A 생각해서 얘가 몇 대 몇 외분점인지만 생각해서 구해주시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사실 요 그래프를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방법보다는 사실 자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취를 이용해서 y는 fx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다음 13번 서술형 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점 매우 크다 그랬죠? 서술형 문제부터 풀어야 되고 서술형 풀 때는 항상 범위 하나하나, 조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13번은 세 양수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0보다도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도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도 커야 되죠. 그럼 그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일단 x는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자, 이때 얘가 뭐가 되고 싶다? 둔각삼각형이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둔각삼각형이 나오는 순간 일단 첫 번째 둔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거 빼먹는 학생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빼먹지 않도록 결정 조건 먼저 확인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둔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활용해서
빗변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크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뭔가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는 커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2x 플러스 2니까 x는 2보다 작아야 한다가 되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가장 긴 변이 누군지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결정 조건 쓰는 게 굉장히 쉽죠. 근데 만약에 누가 제일 긴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얘가 제일 길 때, 얘가 제일 길 때 두 개 케이스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겠지.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만 한다면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둔각. 둔각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 즉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빗변은 아니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남는 것만 적어주면은 8x 플러스 16이 크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그러면 전부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2, 6, 12니까 마이너스 2랑 6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범위를 찾아주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더한 것보다 작다죠? 죄송합니다.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더한 것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해서 이렇게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 쭉 단답형 4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식과 단답형을 포함한 점수보다 서술형 4문제가 훨씬 배점이 높다라고 했죠. 앞에 있는 서술형 문제 다 풀고 단답형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단답형은 난이도에 비해서 배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술형 풀고 단답형 버리는 형식으로 가셔도 전략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답형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이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네 직선을 L1, 2, 3, 4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방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다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부터 그려놓고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7,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3짜리죠. 그럼 그래프를 대충 반지름 3 맞춰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반지름 3. 자, 그리고 얘는 중심이 5,0이고 반지름 1짜리야. 그러면 중심의 y값이 같으니까 얘는 같은 선상 위에 있어야 되고 반지름 1짜리인 원 그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얘는 5,0, 얘는 마이너스 7,0. 자, 그럼 여기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내용이 되는데요. 동시에 접하는, 원이 아니고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해 줄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공통 네 접선, 안쪽에서 접하는 이런 접선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하나,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여기 공통 네 접선 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둘 다 접하는 공통 외접선. 그럼 공통 외접선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이렇게 접하게 그림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한 번에 접하게 쭉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4개, 얘가 L1, 2, 3, 4죠. 그런데 보니까 기울기에 따라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M1이래요. 그러면 한번 접선 찾아볼까요? 기울기 제일 작은 거, 얘가 M1. 그러면은 기울기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M2.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 이게 M3. 그리고 이게 M4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M1 곱하기 M4는 공통 내접선 기울기의 곱, M2, M3는 공통
외접선 기울기의 곱인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 내접선, 외접선, 하늘색, 노란색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접선을 이용할 때는 중심과 접점 연결하고 수직. 그럼 이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얘도 마찬가지. 중심과 접점 연결하고 반지름과 같다. 무조건 이용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해 주면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두 직각삼각형은 3대1 닮음이겠죠. 그럼 얘도 3대1로 쪼개지는 점일 거니까 12를 3대1로 쪼개면 이 점은 2가 될 겁니다. 즉, 이 공통 내접선은 X축 위에 2,0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냥 수식으로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잘 몰라. 그런데 2,0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얘를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mx-y-2m은 0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접한다니까 접한다는 원의 중심 둘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5,0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다. 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 5,0 대입하면 3m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곱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9m제곱은 m제곱 더하기 1 될 거니까 결국 8m제곱이 1이 되는 거야. 나 m 구할 필요 없다, 그치? 뭐만 구하면 돼요? m제곱만 구하면 돼. 그럼 양변 8로 나누면 m제곱은 8분의 1이 되겠죠. 즉, m4랑 m1, 곱이 8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분모가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제 분자, 공통 외접선 구하러 갑시다. 똑같이 할 거예요. 닮음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접점, 중심, 연결. 접점, 중심, 연결. 이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닮음 이용할 수 있죠. 쭉쭉쭉 이렇게 연장을 시켜가지고 보면 얘도 결국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1대 3 닮음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 점을 구해줍시다. 내가 이 점을 k,0으로 두면 이만큼 길이 얼마죠? k 빼기 5.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는 k 플러스 7. 얘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3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요거 비례식 풀어가지고 k를 구해주면 k가 1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뭐 다른 방법 하지 말고 우리 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럼 얘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얘는 11,0 지난다. 자, 그러면 m'-y-11m'은 0에서부터 원의 중심 5,0까지의 거리가 1이다. 이용합시다. 똑같은 계산이니까 빠르게 계산해주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에다가 절대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m' 나오겠다, 그쵸? 자, 얘가 얼마? 반지름 1. 그럼 똑같이 곱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66, 36m'의 제곱은 m'의 제곱 더하기 1. 그럼 여기서 m'의 전체 제곱은 35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m2 곱하기 m3는 3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끝. 얘는 결국 35분의 8이 될 거니까 둘 더해주면 답은 43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 이 4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닮음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지나는 두 점을 얼른 구한 다음에 접선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7번이었고요.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연립부등식을 풀어라라는 문제예요. 자, 근데 봤더니 x의 절대값이여 있죠? 그런데 x제곱은 어차피 절대값 씌운 거의 제곱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 인수분해를 해서 보면 절대값 x 빼기 2에다가 절대값 x 빼기 a 이렇게 볼 건데요, 여러분. 얘는
내가 만약에 fx라는 함수를 x 빼기 2, x 빼기 a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랑 똑같다? f에다가 x자리에 절대값 붙여서 집어넣은 거랑 똑같단 말이지. 쌤이 좀 전에 2차 부등식은 그래프 그리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을 접어서 그릴 수 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부등식을 나눌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0과 2를 기준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0과 2로 쪼개도 되고요. 0보다 작을 때, 0일 때, 사이일 때, 2일 때, 클 때 다 쪼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지워가지고 좀 왼쪽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살펴봅시다. 자, A가 0보다 작으면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죠? 0보다 작다니까 음수랑 2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겠지. 그러면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y축을 왼쪽 지우고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다시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 A가 음수라고 할 때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면 2랑 마이너스 2에서 만날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걸 거야. 그럼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부분은 어디랑 어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첫 번째 2차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고 이 밑에 거 풉시다. A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양변 x로 나눴을 때 x제곱이 a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a는 음수예요. 당연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음수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즉, 얘는 모든 실수가 해인 거야. 그러면 노란색과 모든 실수의 공통된 부분을 구하면 그냥 노란색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가 3개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무수히 많은 정수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1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0일 때 따로 볼게요. 자, A 0일 때 한번 봅시다. A가 0이면 다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0과 2에서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여기 이 부분 없애고 접어 올리면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0 이렇게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0 집어넣어봐. 0 곱하기 x제곱이 0보다 작단데 0이 0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죠. 즉 해가 없다가 나옵니다. 그럼 얘랑 얘 둘이 동시에 하면 그냥 해가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A가 0인 경우도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와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해봅시다. 세 번째,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원래 y는 fx의 그래프가 0과 2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게 A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오른쪽 부분을 접어 내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나요?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두 점, 얘가 2,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두 점, 얘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부분은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요. 이때 이 점은 뭐가 돼? 이때 이 점은 A랑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좋았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풀자. A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식이 x제곱이 A보다 작다 되겠네요.
그럼 이거 풀면 마이너스 루트 a에서부터 루트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런 거 풀 때 a는 어차피 정수여야 돼요. 그럼 0과 2 사이에 있는 정수는 사실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1이라고 두고 풀어도 상관없겠죠?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1과 1이지.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포함을 안 해.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는 0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한 개니까 문제에서 3개 구하라? 탈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번에는 이렇게 네 번째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두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게 2가 되는 거고 이게 A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 다시 그리면 이게 X축, Y축 이렇게 될 거고 저거랑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생길 텐데 이번에는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 얘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루트 A랑 요 마이너스 A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만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어쨌든 얘는 디귿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겠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그럼 그 모양이 대충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된대. 그럼 여러분 잘 봐. 여기 안에서 이미 정수가 마이너스 2, 1, 0, 1, 2 5개나 나와요. 그럼 정수가 3개가 되려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0, 1만 포함돼야 되겠죠. 그럼 얘네가 어디 존재해야 돼? 요 디귿자 모양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서 얘네가 마이너스 1, 0, 1만 포함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지. 즉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루트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한다, 더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똑같은 얘기로 하면 루트 A가 1보다 더 커야 한다가 되겠죠. 즉 A는 1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루트 A가 2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어차피 왼쪽, 오른쪽 대칭일 거니까 한쪽만 확인하면 돼. 얘가 1은 포함해야 되니까 1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2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데 어차피 얘네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2랑 똑같아져도 상관없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는 2, 3,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A 값은 2랑 3이랑 4다. 해서 구하라는 게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답은 9가 됩니다. 자, 다음은 19번 단답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2022년 3월 고2 모의고사 20번 변형인데요. 너무 점이 많아. 자, 너무 점이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림 꼭 그리셔야 돼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A라고 하자. 교점 좌표는 그냥 구할 수 있죠. 연립하면 되잖아.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9. 자, 3 곱해. 그러면 3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 다음에 3 곱하면 마이너스 9는 0. 그럼 둘이 빼면은요. y는 0 나오네. 그럼 y가 0 나오고 y 0 집어넣으면 x는 3이죠. 그래서 점 A는 3,0입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C, 그럼 y 절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구해보자. B는 9,0, 0,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0,1 되겠죠. 자, 일단 3개 그림 그립시다. 자, 3개 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잡을 거고요. 점 찍어볼게요. 3,0, 3,0에서 그 교점 나와야 되고 3,0을 한 이쯤에 잡을까요? 얘가 3,0 그리고 0,9 그러면 2, 4, 6, 8, 9 얘가 0,9 그리고 0,-1 0,-1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이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이 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직방 한번 그려볼까요? 직방 그으면 교점 지나면서 Y절편이 B인 거 이렇게 하나 그을 거고
C인 거 이렇게 하나 그을 거고 얘는 수직이네요. 수직인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얘 기울기는 3분의 1. 그럼 직교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앞에 문제 풀면서도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 자체가 원방이에요. 수직으로 만난다 하면 무조건 빗변의 중점의 중심으로 하는 외접원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외접원부터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접원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림 너무 안 예쁜데? 다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수정하면 이렇게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외접원부터 딱 생각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완전 편해요. 자, 외접원. 됐나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두고 그 다음 보자. 자, 그럼 이 외접원의 중심은 당연히 9랑 마이너스 1의 중심이어야 되니까 5가 되겠네요. 그쵸? 10에다가 4네요, 4. 오, 큰일 날 뻔했어. 중심은 4, 반지름은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는 거야. P1, P2는 X좌표가 음수래요. 즉 여기 Y축을 왼쪽에다가 P1, P2를 잡을 건데 너무 정보가 부족해. 근데 ABC의 외접원 위에 Q1, Q2가 있대요. 그럼 외접원 위에 Q1, Q2를 대충 잡아보자. 예를 들어서 Q1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Q1이에요. 얘를 Q1이라고 잡았을 때 BC, P1의 무게중심이 Q1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들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BC가 밑변이죠. 그러면 BC의 중심을 지나면서 Q1을 지나는 이 직선이 중선이 되겠죠. 이만큼 이 직선이 중선이 되고 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가르치는 이 점이 P1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그으면 P2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만약 Q2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연결한 직선을 2대1로 내분하는 게 무게중심일 거니까 P2는 여기 이쯤에 이렇게 2대1이 되게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ABC 넓이의 4배가 돼야 된다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밑변 공유하고 있죠. 밑변 공유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4배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 얘 높이는 A가 3,0이었으니까 3이었잖아요. 그럼 4배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P1과 P2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2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즉 얘는 마이너스 12, 뭐고 얘도 마이너스 12, 뭐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더 정보를 들어가 봅시다. 자, 삼각형 넓이 4배까지 됐고 무게중심까지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더 구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구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점을 2대1로 내분한 점이 원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좌표로 잡아야 되겠네. 얘를 마이너스 12, A라고 가겠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12, A라고 하면 마이너스 12, A랑 얘는 0,4죠. 0,4를 2대1로 내분한 점. 그럼 내분점 좌표를 구하면 3분의 마이너스 12, 3분의 8 플러스 A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누구 위에 있어야 된다? 주어진 원방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원방은 우리 아까 다 구했지. 0,4를 꼭지점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10의 절반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3분의 A에다가 3분의 4, 3, 10이지. 그럼 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가 25가 돼야 된다.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 돼야 돼? 얘 넘기면 9가 되겠죠?
9가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야. 그럼 생각해 볼까요? 플러스 3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9가 되려면 A는 9 더하기 4, 13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겠나? 마이너스 3이 되려면 A 빼기 4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나요? 9. 맞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나요? 5,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틀렸네. 이게 3. 아니에요. 지금 맞죠? 여기까지. 그럼 A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 P1, P2, Q1, Q2 구하라. 그러니까 사각형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사다리꼴, 평행하죠? 사다리꼴의 넓이. 평행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그으면 얘가 딱 중심이죠. 13이랑 마이너스 5랑 두 개 더하면 8. 8의 중심은 4가 될 거니까 얘는 완벽한 사다리꼴 모양을 이룰 겁니다. 그럼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나 쪼개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할게요, 그냥.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어떻게 구하지? 일단 13이랑 마이너스 5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차이나? 18 차이나.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일단 9겠네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였어? 얼마였냐면 12였죠. 근데 이게 1대2 내분점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1대3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1대2로 쪼개니까 4랑 이 길이가 8이 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1대3이니까 이 길이는 3이 되겠다. 그럼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게 낫겠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죠? 24 곱하기 4니까 4, 4, 16 해서 답은 96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해서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을 때는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그럴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답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Q가 있죠. 자, 이렇게 문자의 개수가 많다. 심지어 얘는 움직이는 점이죠. 움직이는 점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방 그리고 이 원방 그려서 위를 돌아다닌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3짜리인 원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은 그대로 3짜리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쵸? 좀 찌그러졌는데 다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원 완성이 됐고요. 자, 이 하늘색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을 A, B, 흰색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을 C, D라고 하자. 그런데 AD가 B 곱하기 C 플러스 K, 얘가 같지 않다를 항상 만족해야 된대. 잘 생각해보면 A랑 A, B, 즉 A랑 B에 대한 관계식, C, D, C랑 D에 대한 관계식 은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얘처럼 지금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A와 B에 대한 식, 우변에는 C와 D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문제에서 K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리고 점 C는 이거 X축, Y축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범위를 판단해야 되니까 X축, Y축, 얘는 0,0이 되는 거고요. 얘는 2, 그럼 얘는 3. 반지름 3이니까 얘는 5,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C는요, 요 원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X값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과 5 사이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C 플러스 K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C 플러스 K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자, 나 A랑 B에 대한 관계식, C랑 D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눌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 C 있으니까 D 필요하고요. 여기는 A 있으니까 B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양변을 A 곱하기 C 플러스 K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술형, 이제 요거는 서술형이라고 치면 항상 나눌 때는 0이 아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고 하고 주어진 식을 A 곱하기 C 플러스 K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누면 식이 뭐가 되냐? 식이 이렇게 되겠죠? A분의 B는 같지 않다. C 플러스 K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좌변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좌변의 의미는 A분의 B니까 얘는 0,0에서부터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리고 이 우변에 있는 놈은 그러면 K?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죠.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X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K, 0에서부터 C, D까지 연결한 직선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즉 얘는 두 점의 기울기로 접근을 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K를 잡아야 될지. K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겠지. 그럼 한 이쯤에다가 마이너스 K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먼저 좌변부터 생각해보자. 좌변을 생각해보면 좌변은 0,0에서부터 요 하늘 색깔 원 위에 있는 직선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얘 기울기야. 그러면 모든 기울기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변이 나타나는 걸 생각해보면 얘는 이 마이너스 K, 0이라는 점에서부터 이 흰 직선까지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그 기울기는 얘에서 접할 때, 여기서 접할 때 이 사이에 있는 기울기만 나올 수 있겠지. 얘보다 더 커지는 기울기는 나올 수가 없단 얘기야.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걔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일 길이가 4파이래요. 그럼 점 P, 다시 가. 점 P는 반지름이 3짜리니까 지름이 총 6파인데요. 4파이만큼이 얘를 만족한대. 그 말은 240도만큼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얘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개, 여기서 이만큼이 1개란 말이야.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240도가 되게 표현해볼까요? 240도. 그러면 얘보다 더 기울기가 커졌을 때 240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240도면 3분의 2여야 되잖아? 대충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즉 여기 위에 있을 때 그 길이가 4파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총 120도, 12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여기가 30도, 3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30도, 30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그럼 잘 봐봐. 당연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너무 작아진단 말이야. 얘는 여기서부터 더 이상 기울어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같지 않음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경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는 이 딱 30도 부분, 얘가 경계죠? 그럼 얘는 경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딱 접할 때 얘가 경계란 말이야. 그럼 이 경계 값이 서로 같으면 되겠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중심과 접점은 무조건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90도, 여기는 60도. 그러면 얘는 특수각이니까 1대 2대 루트 3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반지름이 얼만데?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6이 되어야 되겠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이시나요? 그러면 3에서 6만큼 뺀 거니까 답이 뭐가 돼야 돼요? 3에서 6만큼 뺀 건가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3에서 6만큼 뺍시다. 그럼 얼마예요? 잠시
6이죠. 죄송합니다. 누구에서 빼야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중심을 잘못 연결했네요. 그죠? 얘는 누구 중심이냐면 얘가 중심인 거야. 접점과 중심을 잘못 연결했어요. 그쵸? 이렇게. 근데 반지름은 똑같이 3이잖아. 그럼 여기 3이라 치고 이렇게 될 거니까 1대 2 하면 그대로 6. 그럼 2에서부터 6만큼 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4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이렇게 기울기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기울기가 같아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절대 기울기 같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다시 원을 두 개 그려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K가 여기 이렇게 위치한다 치면 여기 접하는 건 무조건 얘랑 얘 사이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야. 접한다 쳤을 때 얘 0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0부터 시작해서 이만큼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더 큰 부분 혹은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게 4파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이 어딘지 살펴봤더니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도, 120도.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더 클 거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더 작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30도다. 그럼 기준이 되는 이만큼의 각도 30도가 돼야 된다. 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문제는 최강 TOT에 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 이제 다음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시중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집, 뭐 최강 TOT라든지 모의고사 사전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해설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 2등급 문항, 1, 2등급 변별 문제를 좀 뽑아보자면 자, 나 이제 2등급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9번, 12번, 13번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1등급을 목표로 한다라는 학생은 17, 18, 19, 20 단답형 문제들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대룡고등학교 주요 문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